드래곤볼 나를 좋아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줘, 흥분시켜줘. 본격 까보지 못한 그들만을 위한 리얼 덕후 방송 까까TV.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지마 마쇼까. 안녕하세요 까독자 여러분,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 까까TV에서는 그동안 최고로 오래 기다렸고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큰 거 모두 다 갱신하는 날이에요. 썸네일에서 이미 보고 들어오셨죠? 베지터라서 3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이 한 덩치 하는 녀석 정식 라이센스 레진 츠메아트 마인 베지터 까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히. 발매는 한국 총판이 들여온 매물 기준 2019년 3월입니다. 직구하신 분들이 2018년 7월에 받았는데 이번에도 8개월의 시간 차이가 나요. 가운데는 마인 베지터 로고가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가 가진 제품의 한정판 1년 번호입니다. 2848. 번호 좋다. 카포는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또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게 작년 제가 3월 20일에 받았는데 이거 받는 날에 하필 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예약은 제가 2016년에 할부로 샀어요. 예약가가 105만원이라서 제가 신제품이라고 산 드래곤볼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처음으로 3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샀더니만 이게 또 더럽게 늦게 왔어요. 2017년 12월 발매 예정이었는데 거기다가 1년 3개월을 더 플러스 해주셨어. 역시 쯤의 연기 클라스. 카톤 개봉해볼게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기랑 무게 때문에 거의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박스가 거의 1m라 사실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츠메다운 포장 방식이고요. 박스 아트는 대단히 심플해요. 일러스트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검정색 바탕 컬러 측면에 마인 마크 새겨져 있고 샘플 사진만 딸랑 있다는 거. 요 근래 나온 브로리도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받고 정말 빨리 오픈해서 항상 장식장에 두고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유튜브로 찍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이런 제품은 좀 나중에 영상 찍는 거랑 편집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그때나 리뷰해보자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 기다린 거예요. 개봉을 해서 부서진 데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한 다음 오늘 이렇게 다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나온 베지터 피규어 중에는 이 녀석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직접 보고 확인하시죠. 가자! 자, 스티로폼 포장이고요. 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얼핏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부품이 엄청 많아요. 먼저 봉투가 2개 들어있는데 다른 것보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부품 구성 뭐 이딴 식으로 끼우면 되는 것이다. 그림이 들어있는데 이번 그림도 영 일러스트가 시원치는 않아요. 보증서가 있습니다. 2848번 이상 없고요. 먼저 베이스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얘들 중 최고 크기 디오라마 베이스. 지름이 엄청 큽니다. 이전 손오공이 32cm 정도의 지름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45cm 정도 돼요. 패밀리 사이즈 피자 정도. 모래폭풍 표현도 해줬고 아주 근사해요. 꼭 진짜 모래바닥 같은 느낌이 대단히 리얼하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LED 작업이 된 것이 보이실 건데 아래에서 위로 빛을 쏴서 비추는 방식이 되었어요. 엄청 무겁고요. 드래곤볼 로고 Z 자석형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베지터는 파손을 감안해서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발바닥 베이스에 장착시키도록 쐐기둥이 딱. 일단 베이스에 붙여놓고 전부 완성시키면 뒷모습은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돌려볼게요. 초사이어인이 되면 노란빛이 옷에다가 비쳐서 반사된 표현까지 명암을 넣어줬어요. 뱀피 슈트 느낌인데 사실 원작은 그냥 민문이 쫄쫄이죠. 3분 짜장손이랑 주먹을 쥔 손, 자석 장착이 됩니다. 이펙트가 무려 8개로 나누어서 들어있고 큰 사이즈가 2개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 이펙트가 6개로 각각 베이스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사이어인2의 특징, 이펙트 파츠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파손에 정말 취약할 정도로 얇게 나왔어요. 하나만 자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 거치대랑 한정판 넘버 2848 새겨진 플레이트, 라이트업에 필요한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정 넘버가 있는 플레이트는 사연이 있는데 저는 럭키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용한 분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마인 베지터 같은 경우도 물건 주신 업체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한정판 번호를 고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 번호가 딱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번호 너무 좋지 않나요? 2판 4판이다 이기야. 2848. 다만 이 아답터가 문제인
판매인데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부품이잖아요. 총판이 츠메아트에서 물건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환법, 즉 2018년도에 바뀐 우리나라 법 때문에 이게 세관에서 잡혀서 들어오질 못하고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요.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츠메에서 보내준 정품 아답터는 세관에서 전부 회수를 하고, 지금 이건 총판에서 이 제품에 맞는 아답터를 제품을 개봉해서 열어보고 넣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열받는 건데, 이게 무슨 직구도 아니고 정식으로, 그것도 한국을 대표해서 물량을 받는다는 업체가 법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게 뭐야? 새 제품이 아니라 개봉품을 받은 거잖아. 총판 통해서 받은 물량은 어떻게 보면 츠메에서 넣어준 정품 아답터가 아니라는 거죠. 직구 통해서 받은 사람은 운 좋으면 멀쩡히 미개봉으로 받은 마당에, 총판 통해 받은 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졸지에 개봉품이랑 싸지 아답터를 받아버렸네. 이거 어쩔? 내가 츠메만 리뷰하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진짜 초사이언이 될 판이야. 조립 들어갑니다. 자, 디오라마 베이스의 제일 뒤쪽부터 작은 아우라 이펙트 파츠 3개, 이 녀석들을 차례대로 꽂아주고요. 제일 커다란 이펙트 파츠 2덩이, 요거를 이렇게 장착합니다. 나머지 3개의 이펙트 파츠를 앞에다가 요렇게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베지터를 넣어볼게요. 쐐기둥이랑 발바닥 홈에 맞춰서 안착. 주먹을 쥔 손을 베지터 팔에 자석으로 딱. 내가 3분 베지터다. 손 모양 파츠를 자석으로 딱 붙이면 이제 모양새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펙트 파츠 5개를 이제 몸 곳곳에 파여있는 홈에 맞춰서 조립을 할 건데요. 이전 소개한 독한 베지터 이펙트랑 비교하면 디테일한데 조립할 때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얇습니다. 마무리 들어가죠. 자석으로 된 드래곤볼 로고와 Z 로고를 베이스 앞부분에 장착하면 완성. 자, 이제 역대급 베지터 감상 들어갑니다. 엄청 커요. 높이 55cm.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 일단 저랑 앉아있는 것부터 살펴보시죠. 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아우라가 그냥 작살나죠? 이래서 사람들이 레진 한다는 거, 박스에 써진 것처럼 정말 파워 레벨 맥스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조립 장면을 제가 많이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생각외로 많이 무겁습니다. 설마 이 무거운 걸 들어서 뒤집어 까 제끼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 쏟아집니다. 큰일 나요. 본격적으로 제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 이미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 자세히 살피셨겠지만 이런 사이즈의 제품은 자칫 엄청 밋밋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단히 볼거리가 많아서 즐거워지는 제품이라는 거. 흔히들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을 핫토이 하시는 분들이나 스태츄 하시는 분들이 쿼터라고 부릅니다. 쿼터는 실제 사이즈의 4분의 1 크기의 조형을 피규어계에서는 쿼터라고 부른다는 게 상식이고요. 손오공이 아시다시피 베지터보다 키가 큰데 이전에 소개한 손오공이랑 비교하면 베지터가 훨씬 크죠? 베지터 얼굴이 각도가 좀 타는 편입니다. 이게 레진 제품들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도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 출시 전부터 이 얼굴이 많은 분들께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는데 막상 출시를 하고 나니까 생각외로 불보다는 그래도 호가 더 많다. 팔 부분이나 복근 부분 모든 근육 부분들이 기형적으로 뒤틀려서 심하게 벌크업된 모습이 마인 베지터 자체를 잘 표현했다. 슈트 부분이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뱀피 재질처럼 만들었는데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 아마 그냥 민자로 만들었다면 크기 때문에 역시 더 밋밋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뱀피 재질을 호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원작충이지만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무언가 기존에 있던 걸 보고 2차 창작을 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다른 예로 들어서 저는 슈퍼맨이라는 히어로를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유독 슈퍼맨만 저격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사화가 돼버리면은 비주얼 자체가 조금 우스워지는 캐릭터들이 몇 있어요. 슈퍼맨의 패션이 파란색 쫄쫄이에 빨간색 팬티예요. 대단히 원색이 강한 색깔들을 쓰니까 연기를 하는 배우의 몸을 엄청 벌크업을 시켜도 이 패션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배트맨은 어때요? 어두운 컬러를 쓰니까 같은 쫄쫄이라도 좀 세련돼 보이는 맛이 있잖아요. 전 베지터도 슈퍼맨이랑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는데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를 보면 슈퍼맨의 기존 패션이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잖아요. 빨간색 팬티는 없애고 슈퍼맨의 슈트도 기존의 밝은 파란색에서 어두운 파란색으로 톤을 다운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쫄쫄이도 기존의 거에서 뱀피 슈트 재질로 바꾸면서 기존의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엄청 세련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소개한
판매하는 마인 베지터도 마찬가지. 조형가가 맨 오브 스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기존의 원작을 파괴하고 실사로 꺼내들어 만들어온 창작물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볼게요. 계속 제품 살펴볼게요. 이제 너무 빨아서 까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베지터 자세가 원작이랑 다르게 너무 다이나믹하다. 처음에 미채색 샘플이 나왔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허리를 너무 심하게 제끼고 있어요. 이것도 기존 조형과 차별성을 두려고 한 것 같은데 좀 오버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상황이 원작에서 되게 간지나잖아요. 그냥 딱 세 손가락만 들고 서서 마인부를 다운시키고 잠시나마 베지터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허리를 제끼고 있지 않으셨다고. 이때까지는 여유 넘치게 허리 딱 펴고 편안한 자세로 이 파이널 임팩트라는 기술을 베지터가 쌌다는 거. 포징이 상황에 맞지 않게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라 좀 아쉽다는 거 짚어봤어요. 물론 얼굴 쪽에서 비장함이 묻어나는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비라이센스 레진에 조금 맛을 들였을 때 케네스 작가가 만든 이 장면과 같은 레진을 샘플 나오는 것만 보고 바로 이거다 하고 구매를 했어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같이 살았나요? 가지고 있다가 리세일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지금 사진밖에 남지는 않았고 가격도 오늘 츠메랑 많이 차이 나고 사이즈도 차이가 나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저는 일단 레진을 사는 마음을 이해해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제가 케네스의 마인부 베지터를 사고 방출을 한 이유인데요. 무조건 크고 화려한 이펙트를 넣어준다고 해서 좋은 레진 제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 하나만 달랑 크게 그려놔요. 크게 그려놓으면 명암도 놓고 배경도 그래야 도화지가 꽉꽉 차 보이겠죠. 레진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사이즈가 큰 제품들이니까는 제조사들이 베이스도 엄청 크게 만들고 사람도 뒤딱 크게 만들어 놓고는 여백의 미를 엄청나게 남겨놓습니다. 츠메 베지터 보시면 감상하실 때 빈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있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큰 도화지에 그린 잘 그린 그림, 정말 명품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납득하기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품 영상을 더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베이스 아래쪽 보시면 라이트업을 위한 아답터를 끼우는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한번 켜볼게요. 자, 현란하죠?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사실 라이트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제품 자체가 워낙 멋진데 불이 들어오면서 정말 슈퍼 사이어인이 강림한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소리도 나옵니다. 한번 스태츄 자체에 탑재된 사운드랑 함께 감상해 보실게요. 어때요? 멋있죠? 다만 이건 스태츄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나온 파멸의 왕 브로리도 그렇고 이 라이트업이라는 기능이 사실 영구적이지가 않거든요. 언젠간 고장이 날 기능이고 이걸 항상 켜놓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제 장식장 안에나 넣어놓고 가끔 손님 오실 때나 한 번씩 어쩌다가 켜볼 건데 그런 기능을 굳이 넣었어야 했나. 차라리 라이트업 기능을 생략하고 크기도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가격을 더 저렴하게 했으면 시장에서 반응이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비싼 제품을 리뷰할 때는 좀 걱정이 반이에요. 제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넘어갈 때쯤 이야기인데 우레메라는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당 작품에 나오는 장난감도 너무 사고 싶으니까 그때 당시에 엄마를 졸라서 영실업이었나 어디였나 문방구에서 그때 돈으로 1,000원, 그때 당시에 1,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장난감이었어요. 1,000원짜리 우레메 프라모델이 아니라 완성품을 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SHF 사이즈의 로보티에서 독수리 모양으로 변형까지 되는 꽤 괜찮은 완성품 키트였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게 성하겠어요. 날개 쪽이 아작이 나버립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얘 중에서 제 우레메보다 무려 4배나 비싼 4,000원짜리 우레메를 가지고 노는 또래 아이를 목격을 하게 돼요. 당시에 4,000원짜리 장난감이면 진짜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 4,000원짜리 우레메가
제 1000원짜리 우레메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퀄리티도 좋고 제 부러진 날개처럼 내구도도 허접하지 않았어요. 비싼 값을 했다는 거지. 엄마한테 막 졸랐어요. 나도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4000원짜리 우레메를 가지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사주지 않으셨어.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엄마가 비싼 걸 안 사줘서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도 가격 차이가 나는 물건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비싼 장난감을 마음껏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취미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지난번 피규어 수집 초보자 팁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 정도 가격대의 물건 제품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의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퀄리티가 형편없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소중한 물건이고 최고의 보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소개하는 고가의 제품들이 무조건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을 워너비 하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스스로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훌륭한 수집가는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기 쉬운 반다이 쪽 제품을 또 가지고 찾아뵐게요. 좋은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